24세 천재가 SK 하이닉스에 11조 베팅한 진짜 이유 피트. AI계 노스트라다무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의도부터 월가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은 초대형 이벤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오는 7월 10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통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입성합니다. 조달 규모가 무려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조달했던 250억 달러, 2019년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256억 달러, 기업 공개를 모두 뛰어넘는 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증시 데뷔전입니다. 국내 보통주 10주가 ADR 1주로 전환되는 구조이고 초기 계산상 기준가는 1주당 166달러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종 공모가는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상장 직전에야 확정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장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상장 규모 그 자체보다 여기에 베팅하겠다고 나선 한 신생 헤지펀드였습니다. 바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곳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가 베일리 기포드, 코투 같은 전통의 명문 자산 운용사들과 함께 SK 하이닉스 ADR 물량의 최대 24%, 금액으로는 최대 7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어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를 만든 인물이 화제의 중심인데 2002년생 독일 출신의 레오폴드 아센브레너입니다. 컬럼비아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오픈 AI에서 잠깐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24년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기 이름을 건 펀드를 차렸습니다. 설립 2년 만에 운용자산이 200억 달러, 31조 원 규모로 불어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수수료 차감 후 약 270%, 설립 이후 누적으로는 무려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엔트로픽 투자인데 처음 투자했던 작년 2월 기업가치 615억 달러였던 회사가 지금은 9650억 달러까지 뛰었죠. SK 하이닉스 역시 2024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지난 1년간의 주가 폭등을 함께 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니 월가에서는 이 사람을 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그가 분기마다 제출하는 규정 공시 파일이 마치 성경처럼 연구된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팟캐스터 팀 페리스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신내린 예지력에 가까운 인물이라고까지 평가했는데요. 물론 이런 신화적인 수식어에는 항상 리스크가 함께 따라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거품론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의 랠리를 두고 월가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과거의 반도체 호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는 취소 불가능한 단연 계약,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격을 미리 고정해두고 있고 HBM 물량은 이미 내년 것까지 완판된 상태라 이건 심리적 과열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부품이 부족한 공급, 제약형 실수요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올해 최대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미 40배, 50배를 넘는 수준이라 지금의 호황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후 급락 전환하며 조정을 겪었는데 그 배경에 유명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AI 메모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극단에 도달했다며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닷컴 버블처럼 매출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거품과는 결이 다릅니다. 실제 현금 흐름과 이익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훨씬 건강한 사이클이 맞습니다. 다만
주가에 이미 상당한 낙관론이 선반영돼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빅테크들의 AI 투자 지속 여부와 실제 수익화 성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숫자로 SK하이닉스와 경쟁사 마이크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6.2배 수준입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20% 넘게 조정을 받은 뒤에도 7배 안팎이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1배를 웃돌았습니다. 즉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올해 순이익이 작년 대비 무려 415%, 매출은 26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만만치 않은데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84.9%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냈고 4분기 가이던스로는 매출 500억 달러, 매출 총 이익률 86%를 제시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마이크론 평균 목표 주가는 1,486달러, 최고치는 2,200달러까지 열려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실 질문,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밸류에이션 격차와 시장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시나리오이지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 이후 마이크론과의 저평가 격차를 절반 정도만 좁힌다고 가정하면, 즉 PER이 지금의 6배 초반에서 8배 안팎까지만 재평가돼도 국내 주가 기준으로 현재 대비 20에서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스닥100 같은 주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그리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같은 큰 손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는 낙관적 시나리오라면 상장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30에서 최대 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강세론도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AI 거품론이 힘을 받거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꺾이는 보수적 시나리오라면 상승폭은 10% 안팎에 그치거나 오히려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본시장에서 정면으로 재평가받는 시험대입니다. 아센 브레너 같은 젊은 천재 투자자가 베팅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묻지마 투자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지표와 실적 전망, 그리고 AI 거품론이라는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저울질하시면서 냉정하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